이재명 대표 머릿속이 공천 때문에 복잡하겠지만 지금 정작 본인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될 판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4월 10일 총선에서 명령 대전을 앞두고 있는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딱 만났습니다.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고. 예, 오늘 이제 지역 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조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원희룡 전 장관이 그러니까 먼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는 척을 하면서 먼저 다가갔고요. 파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원희룡 전 장관은 빨간 머플러를 하고 있는데 반갑다. 제주도에서 봤었는데 축구로. 그러니까 2015년쯤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재명 대표가 제주에 내려갔었나 봅니다. 그때 만났는데 이제 어쨌든 고생 많다라고 하면서 덕담을 나누면서 일단 화기애애하게 일단 만났습니다. 자, 과연 이 화기애애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오래 다선을 했던 지역이라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바깥에서 이재명 대표가 49.1대 41%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무선 AR에서 100% 방식으로 조사가 됐는데 두 사람의 이제 지역 행보가 계속화될수록 아마 이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추영 부의장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결과가 그때도 사실 이재명 대표가 초선이 될 때도 여유 있게 상대 후보를 이길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해 묶이는 그때 결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세요? 사실 원희룡 전 장관과의 구도가 잡혔을 때는 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 그렇게 높은 인지도에 비해서는 맨파워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 지금 다른 많은 다선 의원들이 뭐 험지 출마, 재배치하면서 험지 출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뭔가 험지 출마로는 보이나 사실상 이게 험지 출마라기보다는 개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고 싶은 마음에 그 지역에 갔던 것도 있고 뭐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에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누누이 뭐 방송이나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국토부 전 장관 시절에 전세 사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인천 지역에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온 전 장관이 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까 초반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처럼 지금 정당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당의 격차를 좀 더 들여다보면 중도층의 표심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인천 서울 수도권의 표심은 결국 중도층이 판가름을 합니다. 지금 중도층의 표심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는 증표는 저 격차가 이 개인적 맨파워와 달리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에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저 선거에 그 개항을 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이 전국 선거는 누가 이끌 것인가?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사실상에 당에서 이 선거를 이끌 만한 간판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조기 선대위로 간다고 한들 뭐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기 전 총리가 과연 이 정도로 지금 당의 상황이 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그 간판을 맡아주실까? 그것도 의문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선거 결과가 지금이야 격차가 저렇지만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봤던 정당 지지도의 그 소위 그 사회 여론조사 거기에서 나온 조사가 안 좋다는 거는 적신호가 일단 켜졌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여기에 그 전국 선거를 지휘하지 못하고 여기에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행보, 또 최근에는 수도권 행보를 통해서 수도권 표심을 굉장히 호소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관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회의를 열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현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은 관건 선거다. 관건 선거다. 관건 선거다. 관건 선거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관건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선거가 마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꿈을 하루빨리 깨시기를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 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와 같은 정책을 짜준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영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뭐 열차를 넣고 광역철도를 놓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게 총선용 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20년 선거 때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준 게 누구였지라고 하면서 또 반발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의 한동훈 위원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여당의 정책은 이게 약속이고 실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인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3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구도가 있고 어떻게 짜여지느냐 예. 있고, 두 번째는 인물이 있고, 세 번째가 이슈입니다. 즉 정책입니다. 이게 3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당은 그 정책을 집행하려고 사실은 뭐 선거에 승리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여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찰이고 민주당, 야당은 어음일 수밖에 예. 없다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다니면 국내 민생 안 챙기고 순방 다닌다고 비난하고, 지금 새해 들어서 계속 지금 민생 챙기고 있으니까 관건 선거라고 규탄하고, 그럼 대통령은 관저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 얘기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다시 불러내겠다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의 선거지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캠페인 전략에서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게 과연 야당 최고위원의 발언인지 아니면은 선거 승리에 목과 집착을 맨 정말 그 당파적 발상인지,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직까지는 50일 넘게 총선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공천 작업을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참신한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